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애니라이트 스쿨 평택 임대, 설립,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협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미래도시 전략국장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미래도시 전략국장 최장민입니다. 우리 시 미래전략 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김영주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영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황선식 미래전략과장입니다. 네, 애니라이트 스쿨 평택 임대 설립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협약 보고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협약은 미군 이전 평택지원 특별법에 근거하여 고덕국제화 계획지구내 외국 교육기관 설립을 위해 2026년 1월 15일 미국 애니라이트 스쿨과 체결한 협약으로 외국 교육기관 설립의 모든 과정에 대한 협약 당사자 간의 역할과 책임을 구체화하고 학교 건축, 토지 및 건물 임대, 재정 지원, 지역사회 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습니다. 협약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 건축에 대하여는 평택도시공사에서 총 사업비 100억, 1000억 범위 내에서 학교 건축을 추진하며 토지 및 건물 임대에 관하여는 최초 20년을 임대하며 전반 10년은 무상 임대로 후반 10년은 학교 운영 수익과 연동하여 임대료율 2% 한도 내에서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재정 지원에 관하여는 설립 준비비와 초기 운영비 등 총 600억 원 한도 내에서 관련 절차를 거쳐 지원하며 지역사회 기여에 대하여는 매 학년마다 국내 학생 중 30%를 평택시 거주자로 선발하며 장학금 중 일정 부분은 평택시 학생에게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다양한 사회활동 프로그램 운영과 지역 행사 협력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학교운영위원회에 시에서 지정한 위원을 참여토록 하여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주요 사항을 공유하고 자문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협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국제학교 설립이 실질적인 실행 단계로 전환되었으며 본교와의 합동 설립 준비단 운영, 마스터 플랜 수립과 설립 승인 등 후속 절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애니라이트 스쿨 평택 임대, 설립,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협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기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경원입니다. 2026년 1월 15일 목요일 날 저희가 이제 이 협약을 체결했어요. 이제 애니라이트 스쿨 평택 관련된 국제 학교에 관련돼 가지고 이제 체결을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절차가 좀 어느 정도 와 있습니까? 혹시 요 협약일 이후에 앞으로의 계획 같은 경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행정 절차 같은 경우. 이제 학교 유치와 관련해서는 이 협약을 통해서 이제 완결이 됐고요. 예. 이제 다음은 이제 경기도 교육청으로부터 설립 승인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를 상반기 중에 준비해서 하반기 내에는 승인을 받으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건축과 관련해서 올해부터 이제 기획 설계에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또 학교 전반의 그 설립 운영을 위한 마스터 플랜도 그거는 이제 학교 측이 중심이 돼서 이제 하는데요. 이제 마스터 플랜도 설립을 하고 그래서 이제 내년 하반기에는 이제 착공을 해서 2030년 안에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외국교육기관 설립 운영에 관한 그 특별법 시행령 제3조 외국교육기관 설립에 대한 승인 신청 요거에 대해서 하반기라고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특별한 혹시나 예기치 않는 상황이나 그거에 대해서 혹시 지금 만약 이제 문제가 발생이 네네 되면 30년이 저희가 이제 개교 목표이기 때문에 그 일정상 금년 안에는 이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그래 받아야 되죠. 네네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전에 계속 그 도교육청하고는 이제 그 공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승인 신청서가 마련이 되면 이제 바로 경기도 교육청에 신청을 할 거고 그
경기도 교육청에서도 뭐 늦어도 6개월 이내에는 승인 절차를 끝낼 수 있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준비해서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럼 평택시 등의 뭐 아까 주한미군 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이제 올해 말로 종료가 되는 거죠. 네, 지금 현재 연장안이 발의되어 있지만 예, 지금 저희는 현재로. 일정을 고려해서 금년 내로는 승인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실효가 되더라도 금년 내로 승인이 되면 그거는 네. 문제가 없는 걸로 보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올해 안에는 어떻게 됐든 이 승인은 무조건 돼야 된다라는 게 이제 일단 그거에 대해서는 준비를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이 아까 말씀드린 건축 관련돼서는 좀 우리 평택도시공사가 이제 천억 관련된 천억 사업비 총 천억비 범위 내에서 이제 학교 신축을 이제 처음을 할 건데 그 면적이 한 2만 평 된다고 하신 것 같아요. 이제 부지 면적이 2만 평이고요. 예, 그 부지 면적이. 건축 연면적은 이제 좀 설계가 좀 나와야 정확히 예, 알 수 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내용을 보면 어떻게 됐든 이제 향후에 또 여러 가지 증축도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학교의 이제 자구적인 뭐 재원 확보도 좀 일단 노력이 우선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자구적 재원 확보 노력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의미가 이게 명확하지 않고 만약에 자구적 재원을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결론은 또 저희 시에 또 재정에 또 부담을 주게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뭐 절차야 있겠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고려하신 부분이 있나요 혹시? 네, 의원님 말씀처럼 지금 이제 그 정원 2,000명의 학생을 수용하려면 이제 천억 건축 가지고는 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걸 그 말씀드리는 타 거라. 지자체의 경우에는 그 정원만큼 충분히 건축까지 다 해줬거든요. 근데 저희는 어쨌든 학교 측에서도 자구 노력을 그 펼쳐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본인들이 그 천억 이상의 증축 부분은 본인들이 조달해서 하는 거를 원칙으로 저희가 협상을 했고요. 그리고 이 본교의 경우에도 그 학교를 계속적으로 이렇게 증축하면서 규모를 확대해 온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교 캠퍼스에 대해서도 학교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것들을 좀 증축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게 증축입니까? 아니면 처음 개교할 때 그 2,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 설계를 그렇게 처음부터 하는 겁니까? 정확하게. 그 학교 측에서 하는 마스터 플랜에는 최종 그 2,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 마스터 플랜이 수립이 되고요.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천억 범위의 건축물로 이제 개교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학교를 운영하면서 그 마스터 플랜에 의해서 별도의 이제 건물들을 이렇게 증축해 나가는. 그럼 이제 최초에 개교할 때는 2,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거는 아니네요. 지금 말씀하시는 걸 네,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추후에 이제 개교하고 나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향후에 풀로 증축을 포함해서 2,000명의 이 정원을 하겠다라는 그 마스터 플랜이 그거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처음에는 한 예상 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혹시? 지금 입학 인원이? 예, 그동안 이제 학교 측하고 협의하면서 저희도 이제 나름대로 이제 검토했을 때 그 수용 가능한 인원이 한 1,000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 1,000명 정도, 한 2분의 1 정도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000명 중에 이거 지역사회 기업 협력 관한 사항을 보면 이제 우선 선발로 해서 글로벌 인재 지역 유입을 장려하기 위해서 매 학년마다 이제 국내 학생 중 평택시 거주 학생이 30%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평택시 외 경기도 거주 학생이 10% 우선 배정. 그럼 한 400명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1,000명에 40%. 예. 근데 이제 경기도 거기- 포함해서 평택시 예, 예. 포함해서.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외국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400명이라고 보시는 건 좀 어렵고요. 한국 학생 중에서 30%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한국 학생 예, 중에서 국내 학생 비율에서 30% 10%를 지칭하는 겁니다. 아니 국내 학생 중 평택시 거주 학생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 게 국내 총 전체적인 걸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1,000명 중에 1,000명이면 국내 학생 비율, 내국인 학생 비율을 30%로 본다 그러면은 이제 300명이 되는 것이고요. 경기도 교육규칙으로 20%까지 증가할 수가 있는데 통상 이제 40%로 운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40%로 보는 게 내국인 비율이고요. 그러니까 400명 중에 그 중에 이제 평택시 거주 학생은 30%를 선발한다는 의미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써 있는 게 좀 헷갈리게 써 있는데 국내 학생 중 총 국내 학생이 30%라는 건가요? 40%라는 건가요? 네, 정원의 40% 정도가 국내 학생이고요. 아 그러니까 40%에 그러니까 400에 30%라는 거죠? 네,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말씀드리면 네, 예, 400 그러니까 1000명에 40% 400명 국내 학생 중에 400명의 평택시 거주 학생 30% 그럼 432 120명. 그 경기도 거주 학생 10% 그러면은 40명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120명에다 40명이면 160명. 그러니까 한 160명 정도가 경기도에 거주하는 학생인데 이 거주 학생의 이 거주 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혹시 정확하게 좀 돼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거주 학생으로만 돼 있습니까? 지금 이제 아직 그 기준에 대해서는 마련을 안 했습니다. 아, 마련을 안 왜냐하면 했어요. 그래도 몇 년 이상은 평택에 거주한 학생을 이제 그 학생으로 봐야지 주소를 바로 옮긴 뭐 그런 사람까지 시민으로 보기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구체적인 요건은 아직 않았습니다만 저희 생각에는 뭐 최소 1년 이상은 거주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뭐 또 학생들이 갑자기 이쪽으로 뭐 전입해 와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뭐 다른 뭐 관련된 유사한 이런 걸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잘 요건을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됐든 이게 잘 진행이 되려면 나름대로 뭐 계획대로 진행되려면은 뭐 비용 발생이 어떻게 됐든 불가피하게 또 발생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어떻게 됐든 이 우리 시민들이든 뭐 고덕동에 있는 주민분들도 마찬가지 평택시 전 시민분들도 관심을 갖는 분들도 상당히 많는 건 뭐 당연한 거고요. 관련돼서 계획까지 체결됐으니까 차질 없이 진행되는 게 제일 좋은 거 일단은 뭐 그런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진행 상황을 봤을 때 그래서 관련 뭐 도시공사든 어쨌든 그 관련 또 애니라이트 그쪽 학교 법인이든 잘 우리 또 준비해 하시는 이 관련 부서에서 잘 준비하셔가지고 진행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재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최재형 의원입니다. 지금 그 부지 매입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부지 매입에 있어서는 저희 이제 평특법 개정을 통해서 조성원가 이하로 이제 공급받을 수 있고요. 그거를 이제 현재 LH하고 계속 실무 협의를 해왔는데 최근에 이제 실무 협의는 그 75%를 인하해 주는 걸로 해서 LH가 한 750억 정도를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실무 협의는 좀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250억 정도, 25% 정도 부담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초기 이제 우리 정원이 2,000명인데 이제 초기에는 한 1,000명 정도 예상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그 우리가 50년을 이제 총 임대 기간으로 하고 최초 20년을 임대하고 최초 임대 기간 20년 중에 10년은 이제 무상 임대를 하고 후반 10년의 임대료는 이제 학교에서 임대료를 2% 내에서 임대료를 2% 내에서 결정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 됩니까? 임대료를 어떻게 2% 그 이제 10년 이후에 이제 토지 상승분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건축물에 있어서는 이제 좀 감가가 이루어질 수 있어서 정확히 이제 산출하는 건 어렵지만 저희가 2%로 따지게 되면 한 24억 정도. 연 네. 24억, 월 한 2억 정도 되는 거예요. 그 정도를 부과를 하겠다. 그리고 지금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좀 전에도 이제 우리 이경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이 천억 범위에서 이제 건축을 추진하면서 뭐 인플레이션, 공사비 상승, 공사 지연 등으로 건축비가 증가할 경우 관련 기관 간 협의를 통해서 조정 방안을 검토하겠다. 그리고 향후 증축 필요 시에는 적립금 차입 등 학교의 자구적 재원 확보 노력을 우선 이행하고 이제 그럼에도 이제 재원 조달이 불가능할 땐 시에서 투입을 하겠다. 이제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그 재원 확보 노력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그걸 관리를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그쪽을 협상할 때도 여기서
이게 이제 굉장히 말이 추상적이잖아요, 그렇죠? 좀 애매한 말인데 이게 어떤 식으로 우리가 자구적 재원 확보 노력을 하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검증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려요. 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좀 잘 관리해 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 일단은 이제 본교가 지금 이제 학생 규모가 900명입니다. 근데 거기는 최초에 이제 그 여자 고등학교부터 이렇게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거를 이게 점차 늘려왔듯이 학교 운영 과정에서 나오는 수입금, 적립금 등 그리고 또 이제 자금 조달을 통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이제 증축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좀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게 좀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거예요. 같이 검증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 이제 이 우리가 이제 설립 준비비하고 초기 운영비 600억 한도 내에서 이제 지원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설립 준비비하고 초기 운영비 600억.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그 10년에 나눠서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건가요? 네, 저희가 설립 이제 준비비면 좀 처음 초창기에 좀 비용이 많이 좀 많이 필요할 들 것 수 같은데.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일률적으로 매년 쪼개져서 이렇게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네. 그 해에 이제 필요한 것들을 이제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 시에 이제 요구를 하면 저희 시의 이제 자체적인 검토, 그다음에 이제 그 외국 교육기관 설립 운영에 관한 지원에 관한 이제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가 이제 구성이 됐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 사업 계획에 대해서 심의를 거치고 그다음에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거쳐서 의회 승인을 받아서 이제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년 규모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이제 신청을 하면 그걸 갖고 우리가 네. 심의를 해서 지원을 할 계획이다 그런 말씀이죠. 지금 여기 보면 이제 평택시 외국교육기관 지원위원회, 보조금 심의위원회 이게 지금 현재 있는 위원회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조례가 작년에 이제 제정이 됐고 네. 그래서 위원회 구성도 되어 다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위원회 구성은 어떤 식으로 돼 있죠? 지금 현재 당연직으로 이제 관련 국장님들과 그다음에 시의회에서 추천해 주시는 의원님 2분 그리고 이 국제학교와 관련한 전문가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국제학교 관련 전문가들. 이쪽 그 이런 심의위원회에서 좀 그런 것들을 잘 면밀히 검토를 좀 해야 될 것 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이게 지금 뭐 계획대로 2030년도에 이제 올해 이제 경기도 인가 절차를 거쳐가지고 착공하고 해서 2030년 개교를 목표 9월이죠. 30년 가을 네, 그렇습니다. 개교 목표로 하는데 차질 없이 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면밀히 검토도 하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므로 제가 몇 말씀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주신 게 불과 한 15분 전에 주셨어요. 왜 이렇게 판단을 하셨고 만약에 대회비라고 해서 이렇게 주실 거면 사전에 의원님들에게 그 오셔서 설명을 좀 하셨어야 되는데 저희 능력을 아주 과하게 보신 건지 아니면은 우리 집행부도 15분 만에 이 서류를 보고 이해를 하고 질의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하셨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답을 좀 듣고 싶고요. 우선 그 답부터 주십시오. 지금 이제 그 의안으로 드린 부분은 이제 절차에 의해서 저기 배부해 드렸고요. 오늘 이제 추가로 절차요? 절차라고 하셨으니까 제가 잘 못 들어서요. 네, 의안으로 예. 보고의 건은 이제 상정을 해서 지금 의회에 사전에 배부가 됐고요. 예. 오늘 이제 그 추가로 이제 배부해 드린 부분은 이제 계약서 내용에 대한 상세 계약서에 대해서 이제 추가로 이제 배부해 드렸습니다. 근데 네. 이 부분은 상당히 양도 방대하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로펌에 이제 검토받아서 이제 계약서가 이루어졌는데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사전에도 설명을 드렸고 오늘 보고의 건으로 지금 정리된 부분으로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이제 보고를 드리고 설명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아니 추가로 이 보완 설명을 미리 와서
이 내용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잖아요. 지금 정확하게 이 내용이 다 파악이 돼야 되는데 그래야 오늘 질의나 대답을 충분히 요구하고 답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을 텐데 이거를 가지고 좀 전에 주셨어요. 대외비라고. 그쵸? 저는 이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임위잖아요, 여기가. 예결위도 아니고. 그러면 상임위 의원님들한테 이 계약 내용 체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이 자리에서 그 질의가 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이렇게 하셨는지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면 똑같이 하실 건지에 대한 고민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내용 안에 보면 여기서 질의를 해도 됩니까? 이 내용 갖고 주신 거 갖고 지금 방송으로 나가도 돼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답변을 드릴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이 계약서 자체가 이제 외부로 이제 그 돌아다니는 그런 문제 때문에 대외주의로 이렇게 배부를 해드린 사항입니다. 제가 지금 여쭤본 거는요. 분명히 대외비로 주셨으니까 그거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궁금 사항이 있는 거를 방송으로 질의를 여기서 다 해도 되냐는 말씀이에요. 불편하시면 제가 따로 할 의향이 있습니다. 따로 그 질의해 주시면 저희가 상세히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사항이 뭐 많이는 있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대회비라고 하면 자료는 주지 않으셔도 상임위 의원님들께는 미리 보고를 하시고 상의를 하셨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보는 업무 보고에서도 정말 그 저희가 예산을 책정을 해주고 이렇게 쓰겠다라고 하는 업무 보고에서도 부서에서 와서 설명을 하셨어요. 의원님을 찾아다니면서. 그런데 대외비라고 자료를 주시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더 궁금한 사항이 많을 텐데도 불구하고 어느 부분도 저희들한테 와서 미리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 부분이 없어요. 아까 분명히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신 거는 이 자료가 밖으로 나갈까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구두로 와서 설명을 하는 거는 밖으로 나갈 일이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왜 안 하셨는지에 대한 부분을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면 충분히 숙지를 하시고 매뉴얼화가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무 보고도 다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많은 부분들이 관심이 많고 애써가지고 계약도 체결을 했고 그러면 그 상임위에서만큼은 충분히 수기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세심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애니라이트 스쿨 평택 임대 설립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협약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미래도시 전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 전략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